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한 반등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쳤죠. 코스닥은 1%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분 다 반납했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6거래일째 팔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날 때까지 잔고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반등작을 기대할 만한 재료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또 시장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장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같은 장세의 연속이어서 진단을 또 뭘 해야 되나 저희가 지금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을 또 하시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솔직한 저희들의 지금 고충 아니겠습니까? 아마 작가 방송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고민이실 거예요. 네. 그렇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내용을 좀 말하자니 점점 이제 막 얘기를 준비하다 보면 막 소설을 쓰게 되고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네. 그렇다고 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언급하자니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마 반복되는 시장일 거고 아마 이런 고민이 10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당장 오늘 뭐 토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는 추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 끝나자마자 뭐 일본 금정이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산재해 있고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는 정치적인 이슈까지 같이 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거래대금 보니까 또 말랐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 상황을 계속 녹록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면서 같이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해 뜰 날이 분명히 오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장은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굳이 억지로 오늘 좀 시장 만들어 보자면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뭐 생물보안법 통과해서 일부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넘어갔다 오고 뭐 그런 단기 이벤트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도주는 없고 특징주들만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명절을 앞두고 있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거든요. 네. 다만 이쪽에서 조금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 희망을 좀 걸어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코스닥 선물에서의 매도가 거의 이제 목에 찰 만큼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이제 3개월마다 동시만기 돌아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만기 앞두고 거의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게 거의 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큰 반등 없이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지나고 나면 조금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만 주면 쉽게 반등할 수 있는 수급적인 환경은 조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만 이제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좀 약간 재미없이 그냥 줄줄줄 흘러버리는 그런 양상. 딱 그 극단이 생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플레이어라기보다 거의 중립적인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잃을 게 없는 자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손절할 타이밍도 지났고 일단은 보유는 일단 하는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심리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만 이제 문제는 잠깐 말씀드렸던 매수세가 언제 붙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토론 끝나고 미국 대선 토론 끝나고가 될지 또는 뭐 명절 이후에 금투세와 관련된 발언이 될지 또는 다른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라고 하면 어느 섹터 불문하든지 간에 일단 저는 보유는 해도 된다. 손절매 일단 하실 구간은 지났다. 보유하는 구간, 이제 버티는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힘들지만 버텨라. 네. 쨍하면 해 뜰 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바람을 담아서 시장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 예. 9월 달은 9월 한 말 정도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이벤트가 있죠. 이제 19일 날 FOMC 결과가 나올 거고 우리 아침에 그다음에 20일 날 BOJ 또 통화 회의가 있고요. 요즘에 또 일본 관련된 BOJ가 또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넘어가고 나면 9월 마지막 주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9월 16일이 또 미국의 법인세 납부가 있어 미국 증시도 유동성이 좀 마르는 구간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4월 15일 그 개인 소득세 납부할 때도 사실은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11일 힘이 빠졌었죠. 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죠. 또 이제 오랜만에 진짜 아주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처음 단행하는 네. 또 달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지금 유동성 자체가 좀 부족해진 상황에서 우리 미국 시장도 확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절어 있는 시장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요즘에 보면 그런 거죠. 미국 시장도 움직임이 지표가 안 나오면 경기 침체가 불안하고 그럼 주가가 또 하락했다가 그 다음 날 다른 지표가 잘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다음 날 또 지표는 또 혼재적으로 나오면 또 이게 침체야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서로 싸우고 이게 지금 반복 중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지표보다는 저는 유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보면 우리 투자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조정받을 국면에서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심한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10월 장부터는 생각보다 강한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AI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이것도 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AI는 기후에 불과했구나 버블로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AI 산업 자체가 사실은 미국 정부가 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죽일 수는 없죠. 예, 그렇게 보면 이게 다 국방이라든지 이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도체 뭐 칩스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국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꾸 막았던 이유가 이게 다 보안이랑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거 이런 국가적인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큰 틀로 보면 주식시장은 먼저 선반영했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큰 틀로 보면 여전히 그쪽이 미국도 차세대 먹거리는 그쪽입니다. 그럼 결국에 그쪽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10월 이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장이 될 수 있다. 유동성만 좀 풀린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염승환 지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걱정했던 블랙먼데이의 재현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는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거래량은 쭉쭉 빠져나가고 있고 답답한 장세 버텨야 되는 구간인 겁니까? 네, 버티는 거는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이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팔 시점은 지나갔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악재들이 막 그냥 첩첩산중이거든요. 좋은 모멘텀이 사실은 저평가 외에는 사실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싼 거는 다들 이제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팔 시점은 아니지만 이 어둠이 좀 거쳐야 주가 올라갈 텐데 이게 당장 해소될 이슈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큰 게 결국 한 네 가지예요. 경기, 미국 경기. 사실 침체는 아닌데 일단 모멘텀 꺾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두 달 더 지나봐야 방향이 명확하니까 이건 계속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AI도 결국 어쨌든 지금 뭐 브로드컴 실적도 봐도 그렇고 오늘 뭐 오라클 실적 보면 AI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오른 주가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올랐다 내렸다 또 논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좀 시간이 좀 해결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도 11월에 있으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대선 있는 해에는 9월, 11월 항상 다 빠졌어요. 미국 증시가. 최근 5번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네. 대선 때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11월, 12월엔 또 좋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이제 이 대선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염려할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독 좀 약한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올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도 아시겠지만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코스닥이 바로 급등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죠. 그런 것들은 근데 결국 이게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차피 이제 내년 1월에 지금 예정대로 시행이니까 11월, 12월 중에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뭐 9월 달 장이 이어지지만 10월까지는 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1월 이제 대선이 좀 지나고 나면은 뭔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저는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9월, 10월 매우 힘든 장이지만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은 좀 나아질 기업들을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오히려 늘려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에 덧붙여 주셨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럼 추석 연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도 뭐 이제 9월 네. 뭐 FMC도 있고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럼 9월장을 어떻게 버텨야 돼요? 어떻게 how? 자, 그러면 사실 그런 질문들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받아요. 일단은 뭐 네. 수익 난 것도 있지만 깨진 종목들은 특히 반도체는 고점에서 반토막 난 게 지금 사실 수두룩하잖아요. 몇몇 종목들은 뭐 신저가에서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근데 뭐 그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 단에서 많이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금투세 이슈가 하반기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말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들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소형주들보다는 그나마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는 대형주, 최소한 중형주 이상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생물보안법이 오전에 통과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과거 같으면 사실 소형주들, 특히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 더 급등을 하는 게 변동성이 크니까 뭐 윗꼬리를 달지언정 그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오늘 보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시총 4위 종목이 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수익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냥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좋은 주식 믿을 만한 걸로 지금 수급이 쏠리는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소형주까지 갈 돈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결국 큰 종목들을 할 수 없다.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이슈가 당분간 지속될 때까지 계속 어차피 연말까지는 우리가 불확실성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밑에 있는 종목들 손절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네. 매도를 해서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조금 중대형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중소형주가 급반등 나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주도주는 없고 특징주만 있다라는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급등한 종목들 많이 있어요. 있기는 뭐 드론 종목도 그렇고. 근데 그 종목들을 보면 사실 정말 오랫동안 반에 반토막이 났다가 겨우 오늘 상한가 가거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그런 종목을 언제 반등이 줄 줄 알고 또는 내가 가진 종목이 언제 그런 이슈를 타고 급등이 줄 줄 알고 보유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사실 또 단발적으로 하고 또 다시 또 내려갈 확률이 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다 파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 네. 일부만 남겨놓으시고 조금 포트를 재편하는 과정. 그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똑같은 업종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좀 더 높은 쪽으로 네.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포트의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을 해 주셨고 섹터의 대표주, 네. 대형주, 중대형주 네. 이상의 포트의 재편을 버티는 방법으로서 제시해 주셨고 네. 이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포트를 어디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베팅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일부 섹터가 작은 종목들이 이제 이슈에 따라서 갑자기 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뭐 어떤 포트를 갖고 계신지 다 개인마다 다른데 이런 때 만약에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고 팔고 이것 일로 옮겨볼까 저거 뭐 손절하고 절로 가볼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오히려 계좌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지금 현재 포트가 좋든 안 좋든 일단은 좀 버텨보시다가 기다리시다가 시장이 좀 살아날 때 그때 이제 뭐 손절할 거 손절하고 새로 포트를 좀 담고 하면서 이제 좀 변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뭐 좀 관망을 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고 좋은 종목을 찾는 좀 시간으로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올라올 게 뭐가 있을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뭐 공부라고 하면 또 거창한 건 아니고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황교안 팀장님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대표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데 클래시스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1등 종목만 좋은 거거든요, 지금. 같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해법을 같이.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보톡스 이쪽에도 관심이 많죠, 미용 관련돼서. 근데 그것도 결국 휴젤만 좋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주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그 유한양행이 많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잘 안 빠지죠, 12만 원대에서. 그리고 알테오젠 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큰 종목들 그 안에서 대표 종목들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전에 했던 이야기가 왜 요즘 주식시장이 재미없냐. 뭐 여러 이유가 금투세도 있고 뭐 있지만 그동안 참 많이 담았던 주도주로 담았던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전반적인 시장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빠졌죠. 네. 어디가 그제 삼성전자는 지금 어디죠? 6만 원대 이제 거의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반도체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빠진 이유가 명확하진 않아요. 되게 뭔가 좀 명확했으면 저도 네. 답을 그냥 명확하게 드릴 텐데 되게 이제 좀 그 내용들이 혼재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핵심은 결국 외국인 매도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고 있을까? 네. 지금 연일 그냥 어마어마한 매도 공세고. 삼성전자 뭐 연일 팔고 예, 있죠. 뭐 하이닉스까지 같이 이제 네. 묶어가지고 어제는 그 코스피 순매도랑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친 거랑 똑같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만 팔고 있는 거죠, 사실상. 네.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올해 7월까지 반도체만 거의 샀거든요. 외국인 한 24조 샀어요. 그 중에 한 20조가 반도체 산 거죠. 그러니까 샀던 반도체를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것도 있을 거고, 삼성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지금 30%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꺾인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가 좀 역할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를 잘 맞췄거든요, 그동안. 네. 근데 외국계 이제 펀드 입장에서도 그 의견을 좀 믿었다면 올해 좀 상반기 많이 담아놨는데 일단 좀 줄여놓자. 예, 이런 좀 심리가 발동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같이 맞물리는데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반도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중국이 예전에 중요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는 미국이 더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중국보다 미국 경기가 꺾인다면 이게 뭐 좋을 리가 있겠냐. 이런 부분에다 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 중국의 CXMT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주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근데 물론 굉장히 사양이 떨어져요. DDR4인데 네. 근데 그 가격이 이제 급나가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그게 다 묻히는데 안 좋을 때는 이제 계속 그런 뉴스들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저는 그렇게 큰 타격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DDR5거든요. 네. 고사양 반도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이제 계속 주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포지션 좀 정리하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LG엔솔이 한 달 동안 20% 올랐잖아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 네. 교체하는 거죠. 2차 전지가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부 반도체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수익률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조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팔고 현금화하면서 더 나은 대안으로 교체라든가 아니면 좀 기다려보자. 이런 좀 심리가 저는 좀 발동된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려면 결국 좀 뭔가 모멘텀이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다시 추세적으로 살아나든가. AI 우리가 잘못 봤다. 네. 역시 AI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여주든가. 미국 경기 단단하다.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뭐 또 지표 잘 나온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달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PBR이 1.2배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아예 반도체 사이 끝난 것처럼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과함은 시간 지나면 결국 다 회복은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회복은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또 지나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봐도 좀 너무 과하게 빠진 건 맞거든요. 맞는 건 같은데 V자 반등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주 빼면 뭐가 남을까라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 반도체주가 메가리가 이제 없다. 네. 라고 한다면 되게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죠. 네. 사실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잖아요. 사실
경기 민감주였나요?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란 요즘 사실 뭐 우리가 차화정 뭐 이런 것들을 경기 민감주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뭐 네. 트로이카 이런 종목들 사실 민감주에 대한 말을 요즘은 사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섹터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여는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가 좋아져야 테크도 사고 뭐 애플 뭐 신제품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소비가 꺾이는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뭐 사실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는 반도체는 뭐 하나의 뭐 이제 뭐 그냥 사이클 산업이다 뭐 그런 얘기로 했었지만 제가 2014, 15년대부터는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저는 회사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안 좋은 건 맞죠. 뭐 하락 추세에는 더군다나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열심히 숏을 쳐야 되는 입장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한번 삼성전자 차트를 놓고 월봉으로 보시면서 긴 시계열로 보시면 사실 지금이 딱 추세 하단이기는 해요. 네, 진짜 긴 시계열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 사실 많거든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조그만 나라에 뭐 자동차 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볼 만한 나라라고 저는 아직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자 좀 사실 한 요 정도 지금 하단 라인대에 오면 한 반년 정도 고생은 합니다. 네, 월봉으로 보면 평균 한 6개 월봉 정도는 좀 고생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뭐 투자가 있고 다시 또 재고 축적 사이클이 오면서 또 올라갈 텐데 분명히 지금은 AI 반도체가 사실 없어서 우리 레거시 반도체 하반기 기대를 해봤지만 이것도 사실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긴 최근 하죠. PC용 D램 네. 가격 반등세가 끝나고 그렇죠. 오히려 꺾이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상반기에 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또 가격은 또 하락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또 쌓이고 또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오긴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비중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결정할 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보고 견전할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그런 과정이에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또 들어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적금 드린다 생각을 하고 전자는 뭐 그냥 다시 또 지금은 삼전이라고 부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성전으로 부를 때가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구간입니다. 네.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네. 버텨야 된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네. 조금 다른 뷰를 보여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질문 일단 드립니다. 올릴 때는 성장주라고 올려놓고 빠질 때는 민감주라고 빼는 거죠. 예, 그래서 AI 산업이 좋아지니까 SK 하이닉스 막 올려놓고 삼성전자는 좀 있으면 이제 HBM, 엔비디아 들어갈 거니까 올려놓고 지금 하이닉스는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데 주가는 거꾸로 좀 빼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실적과 맞물려서 같이 가면 좋은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항상 선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기가 꺾인다라는 이유로 지금 뭐 주가를 빼는데 지금 제가 보면 속도가 중요한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빨랐다는 거는 또 기술적 반등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반등의 세기가 뭐 그럼 직전에 뭐 9만 전자 갔을 때까지 올릴 거냐 이런 부분의 반등은 아닐 것 같고 되돌림이 여기서 뭐 한 15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의 유동성이 좀 괜찮아지면 분위기 돌아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AI 산업에 대한 걱정도 이제 사그라들면 결국에 이제 돌아설 건데 아마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는 반도체 쪽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주가 패턴이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실적 가장 빨리 발표하는 마이크론이 이제 9월 23일, 4일 정도에 발표하는데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럼 발표할 때 거기서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진짜로 엄청나게 부러져서 나온다라고 하면 당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올라가기 어려울 거고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방어를 잘했다라고 하면 또 생각보다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 뭐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하려고 할 건데 지금은 숙제 검사를 좀 제대로 좀 해보겠다라는 신호고 이게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지금 설왕설래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비중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에 더 지금 상관계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1% 빠지면 한 2%씩 빠지는 네. 예, 그런 지금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저는 그래도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돌아다니는 이제 여러 찌라시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네. 아, 이제 삼성전자 거의 바닥 왔구나. 예, 별 핑계를 다 댄다 이제 막 예. 이재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의 뭐 경영권 승계를 안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빠졌다. 이제 주식이 빠지면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습니다. 저 나온 이건희를 욕할 수도 있고 또 뭐 정부를 욕할 수도 있고 금투세를 탓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그동안 이벤트들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빠질 때는 다 맞아 보이고요. 화를 내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이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사놓고 나면 을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팔거나 사는 것밖에 없죠. 네. 예,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사면.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데 뭔가 대상을 잡아서 이럴 때는 사실은 그냥 시원하게 욕을 하시는 게 좋다. 예, 스트레스는 좀 푸셔야 되니까. 네. 욕 시원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댓글에 저희 욕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분 그렇죠? 네. 많이 먹고 계시니까 뭐 한 번 더 먹는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바닥이다. 버티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라는 예,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애플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애플은 아이폰 16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내놨습니다. 주가가 역시 또 신통치 않습니다. 장중에는 2%막 이렇게 빠졌어요. 신작 내놨는데 신작 기대감이 사라진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염이사님, 애플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 애플은 되게 제가 봤을 때 견조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나마? 견조한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 시장도 보면 조종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애플도 이번에 인텔리전스 공개한 것도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네, 뭐 깜짝 이벤트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출시되는구나. 아이폰 16에 탑재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하겠죠. 업데이트 네.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급했나요? 하드웨어부터 일단 먼저 내놨네요. 팀쿡 CEO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좀 했는데 미국에서도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입장인데 이것도 다 갈립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또 판매 전망치를 오히려 올렸더라고요. 9천만 대로 원래 8천만 대 예상했는데 네. 왜냐 아이폰 지금 이제 구형 갖고 있는 그 고객들이 많은데 이거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AI 기능 쓰고 싶으면. 네. 근데 결국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이 좀 막힌 상황에서 중국의 디플레이 우려가 지금 너무나 크잖아요. 사실 중국 비중이 한 15에서 20% 되는 회사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예전만큼 잘 팔리겠냐. 그리고 심지어 이번엔 중국은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 쪽은 아마 내년에 업데이트 예정된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보면서 왜 한국은 또 왜 안 해주지? 내년엔 또 한국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출시일은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업데이트한 효과는 내년에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좀 약간 멀리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 검증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애플이 주가가 뭐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굉장히 지금 견조하다.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에서 한 20% 빠졌는데 거에 비하면은 애플은 확실히 이제 소비재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보시면 코카콜라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이런 소비재 기업들 그 거의 이제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은요 주가 너무나 견조합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경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플이 경기 안 좋다고 기본적으로 아이폰이 많이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 레벨을 팔아주니까 그런 면에서 애플이 또 이걸 뚫고 신고가 갈 만한 그런 이벤트가 지금 당장 나오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내년도가 진짜 좀 승부처 같아요.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은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거고 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년 정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나오는 후속작이니까 애플 아이폰 AI 모멘텀은 내년 가을 그때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애플 주가가 더 간다 내려간다 이거보다 그냥 좀 버티는 것만 해도 괜찮은 저는 거다. 그냥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크게 빠진다 오른다 이거보다도. 예. 근데 이제
그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항상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아이폰 신작이 공개가 되면 특히 이제 아이폰 좋아하시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약간 가슴이 설렌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있어. 그건 그만큼 신작이 나올 때마다 보여줬던 애플의 어떤 혁신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점차 그런 기대는 이제 그렇죠. 후퇴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혁신을 소프트웨어로 했었는데 이제는 계속 보면 이제 하드웨어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감성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 점점 완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애플에 대한 일반적인 높은 기대치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좀 제가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컨센서스를 계속 미달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또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판매량도 한 9천만 대 조금 안 되게 예상하는 것 같은데 아이폰 15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AI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결국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내년까지 큰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내가 왜 애플을 굳이 들고 있어? 내가 애플 주주가 됐다는 뭐 그런 뿌듯함으로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 애플은 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 네. 뭐 중간중간에 호재와 악재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뭐 단기 매매하는 정도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애플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신작이 나올 때면 상징성이라는 거는 어떤 트렌드나 기술에 있어서 한 세대 빨리 완성도 높은 기술들을 선보임으로써 이제 업을 끌어나가는 그런 그렇죠. 견인차 역할을 했단 말이죠. 걱정은 이거예요. 저희는 경주마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 폰을 처음으로 내놨고 이제 애플과 삼성이 그런 AI 폰에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시장 자체를 이제 파일을 키워가는 이런 양상 그림을 그렸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약하다? 그럼 뭐야? 지금 소위 얘기해서 데이터 센터로 투자가 많이 됐던 AI들이 이제 이런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서 시장에 이제 캐파가 커져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애플을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안에 그 인텔리전스가 아직 미완성이죠. 미완성이고 뭐 휴대폰은 기기는 바뀌었는데 그 기능은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도 없고. 네. 예, 미국 칩만 먼저 일단 만들어놨죠. 예, 그 영어 쓰시는 분들만 쓸 수 있게 미국과 영국에서만 먼저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뭐 가능성을 보면 이제 AI 산업의 발전이라는 그런 쪽에서 같이 이제 엮어서 보면 오픈 AI와 이제 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자체가 애플이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본인들이 LLM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빅데이터를 주면서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주면서 오픈 AI 같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건데 그걸 처음 적용시켜 봤다라는 것 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사용이 어떻게 이제 활발해질지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여전히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중국의 뭐 MS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국내 뭐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쭉 보니까 뭐 카메라 컨트롤 버튼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인텔리전스를 확대 적용시켜 주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됐고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시리 정도인데 시리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뭐 그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지 않으면 또 개그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빠지는 걸 보면 생각보다 실망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애플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에서 오는 일종의 감성 이런 느낌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게 같군요. 이제 그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들 보면 네. 본사에 가서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센 부서가 디자인 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디자인 측면에서도 애플의 혁신성이 여러 차례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까지 뭐 내일이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미 대선 맞짱 토론 이제 열립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민주당의 바뀐 후보죠. 해리스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자,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증시에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죠.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토론에서는 바이든이 여러 약점들을 드러내면서 트럼프의 우세가 확 점쳐졌고 그에 따라서 또 움직였지 않습니까?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영 기자님? 굉장히 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후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해리스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났기 때문에 후보에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고 그 트럼프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일 그 토론이 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미국의 TV 토론은 이제 1차, 2차 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과거 데이터를 봐도 1차 TV 토론에서 이겼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리스도 굉장히 좀 내일은 독한 마음을 먹고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누가 될지 지금 너무나 지금 이제 그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너무 게, 박빙이에요. 너무 박빙. 뭐 그러니까 한참 또 해리스가 앞서다가 네, 오늘 보니까 또 뒤집어졌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또 앞서가는 모습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오늘 2차전지가 좀 빠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너무 박빙이어서 그것도 선거에는 좀 그러니까 증시에 좀 불확실성이죠. 차라리 한 후보가 그냥 확 치고 나가버리면 네. 증시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며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일단 TV 토론을 계기로 해서는 뭔가 이제 방향은 분명히 저는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결국 핵심은 이제 미국은 표를 많이 얻는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라 경합주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 여기가 좀 가장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여기를 뭐 해리스가 잡아야 된다. 예, 이런 그렇죠. 얘기. 예, 여기를 좀 잡아야 되고. 승자 독식 구조니까 예. 한 표라도 이기면 거기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경합주를 얼마나 좀 잘 가져가느냐인데 여기는 일단 해리스가 그 뉴욕타임스 조사 보니까 일단 조금 앞서는 걸로는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결국 이 TV 토론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 네. 근데 그래서 내일 어쨌든 이제 끝나고 나서 결과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죠? 뭐 1차 토론 때는 뭐 바이든이 여러 말 실수도 하고 어물쩡거리고 기억이 안 나는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확고하게 트럼프가 승기를 확 잡았단 말이죠. 이제 검사 출신 해리스가 구원 등판을 한 상태란 말입니다. 여자예요. 네. 그것도 유색 인종이죠. 되게 대치되는 면들이 많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폭스뉴스 예, 거기 하나 빼고는 다 그냥 해리스를 미는 것 같은 폭스뉴스는 네, 트럼프가 선호하는 예, 매체이죠. 그렇죠. 거기 한 군데 빼고는 지금 아예 대놓고 그냥 해리스를 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기사들을 보면 다 미국 거 그냥 그대로 베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해리스가 되게 유리한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분석도 있고요. 샤이 트럼프 그렇죠. 표들이 곳곳에 잠재돼 있단 예, 말입니다. 일단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뭐 자기가 좀 배웠고 뭐 직업도 괜찮은데 난 트럼프를 지지해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 왕따 당합니다. 예,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지금 하는 얘기 보면 되게 좀 황당한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기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금융 거래를 아예 막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 한 거 자체를 보면 사실은 막 던지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이 말을 좋아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저는 박빙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래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보는데 그 네.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색 인종의 여성이라는 게 엄청난 큰 장벽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녀 평등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예, 더 거기에 이상의 언급은 예,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생각보다 예,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인과 흑인의 그 아직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은 이제 민주당을 밀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요즘에 방송 나가면 이런 주식은 아예 뭐 트럼프 수에 뭐 해리스 수에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 2차 전지 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단기 미국의- 트레이딩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를 이제 뭐 이게 수혜다라고 해서 막 이제 누군가에게 베팅을 그렇죠. 하는 거는 수혜를 기대하고 그렇죠. 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콕 집어 예. 산다 뭐 이런 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오히려 대선 끝나고 사시는 게 누군가 정해지고 나서 사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그거와 관련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보면 가장 견조한 게 바이오 섹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도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 보면 뭐 마리아나 관련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게 무섭게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저는 뭐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만 좀 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뭐 외교 전문가들 얘기한 거 이때까지 맞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안 맞길 바라는데, 저는 네. 해리스가 당선되길 바라는데, 네. 예, 그렇게 될지 또 모르죠. 뭐 그건 미국 투표권자들께서 이제 예, 결정하시는 예. 거니까. 저희는 투표도 못 하니까. 네. 예. 황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미 대선이 어쨌든 증시의 큰 변수임은 네. 뭐 자명하다. 그러니까 2차 토론이 사실 10월 중에 예정은 되어 있는데 미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거 역사상 보면 1차 토론회에서 이제 조금 우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던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밤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 주식들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 다만 이건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무조건 민주당이라 그래서 친환경 쪽에 우위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친환경 뭐 전통적인 산업에 있어서 뭐 무조건 우위다 그렇게 볼 수는 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기존의 미국의 산업들이 재편되어 있고 뭐 예로 들어보면 뭐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는 신재생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신재생과 관련돼서 나는 뭐 전통적인 기름 산업 밀어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뭐 그런 관련 내가 사실 지금은 뭐 어떤 해리스 트레이드든 트럼프 트레이드든 이쪽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배팅 성격에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실 거면 네.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할 당연히 수밖에 부담하고 없다라는 해야 되는 거고. 부분들이고 다만 하신다면 결국은 미국을 지금 제조업이나 산업재 쪽으로 계속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들 네. 그쪽으로 하시기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는 있겠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테마주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누가 되든지 간에 말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다 부담하면서 해야 되는 거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 선거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오른 다음에 사도 저는 추세가 형성된 다음에 사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대선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예측하기 힘든 아주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대중국 그 정책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최신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 규칙이 미 상무부가 발표를 했었죠. 또 하나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는 생물보안법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상원 통과가 남았지만 큰 산을 넘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이게 작년에 2차 전지가 사실 굉장히 좋았잖아요, 상반기에. 네. 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의 중국 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네. IRA 법안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제 그 미국이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공급망을 이제 일단은 그쪽에서 공급을 하지 마라. 네. 그게 이제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최대 수혜국가는 한국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던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대로예요. 이 당선되고 나서 뭐라고 했죠? 바이오,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 같은 거, 네. 그다음에 히토류, 그다음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쪽, 요 네 개를 핵심 산업으로 꼽아버렸거든요. 이게 민주당은 이제 그걸 이제 네 가지를 핵심으로 꼽아서 중국을 철저하게 이제 견제한다. 그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네. 반도체는 이미 했고, 배터리 했고, 이번에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그걸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의 연착성상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였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부터 계속 생물보안법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새로운 이슈는 전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가에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오늘 이게 통과됐지만 사실 ST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약보합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마치 유한양이 FDA 이제 통과했으니까 새로우니까 팔아야지 그랬다가 그 주가 뒤로 어떻게 쭉 됐죠? 네. 근데 뛰어올랐죠. 시작이잖아요. FDA에 드디어 들어갔다는 얘기는 미국이라는 그 폐암 치료제 7조 시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경쟁 제품보다 효능이 더 좋았으니까 FDA가 승인하지. 그게 안 좋으면 승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중장기 시각을 보면서 움직인 것처럼 생물보안법도 이제 시작이고 생각보다 그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게 적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는데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 한 건이라도 한 대가 70%.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끊어버린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인도 CMO 업체들이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인도도 거의 강국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지 마시고 네. 어쨌든 32년까지는 기존 거래는 유지한다고 하는데 신규 거래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10년 이상 사실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바뀔까요? 이 정책이? 네, 전 바뀌지 않. 문턱을 네. 높이면 높였지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심지어 이제 그 필수 의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올 텐데 그거 아예 못하게 하겠다. 아예 그렇게 더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을 봤을 때 리스크가 없는 거죠. 누가 되든 그냥 다 방향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CM 업체들 그리고 어제 아마 전자공시 보셨겠지만 셀트리온이 장내 사업 계획을 공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CDMO 사업 좀 강화하겠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CDMO 사업을 자기네 자체 물량은 하고 있는데 외부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본다면 CMO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단기적 재료로 보실 게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봐야 될 어떤 섹터의 변화라고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이제 미국 대선 판세를 가리게 될 해리스와 트럼프의 맞대결 1대1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자, 누가 승기를 잡는지에 따라서 지수도 그렇고요. 각 섹터의 반응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주만은 내일 이제 대선 토론 잘 분석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